모래밭이 모래밭. 모래밭? 네. 거기서 꽃게잡이 한다니까 우리들이. 또 사고 당시 지진계가 포착한 충격파를 분석해보면 천안함이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파장의 모습이 암초에 부딪혀 생기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형성된 피파는 해저 지면을 따라서 다시 전파하면서 P파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S파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증에도 불구하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좌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파도 때문에 배 아래의 수심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평소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작은 암초에 충돌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도상으로는 암초가 없습니다만은 워낙 그날 풍랑이 강했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천안함 침몰을 두고 선체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피로 파괴. 오래된 선박의 경우 용접 부위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결국 선체가 두 동강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취약한 용접 부위에 설령이 오래돼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호깅, 세깅 현상이 동시에 갑자기 날 때 이 인장력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가운데가 부러질 수가 있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개입 증거는 없고 천안함의 자체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힌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We'll defer to South Korea to make their judgment. I don't think that we're aware that there was any factor in that other than the ship itself. 전역자들과 승조원들 사이에선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천안함이 노후화돼 수리가 잦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간 노후가 됐기 때문에 뭐 수리하고 또 타고 수리하고 또 타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해서 예상을 어느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물이 새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니 수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물이 질질 또 새냐 그랬는데 여기에 당초 설계 중량보다 하중이 많이 걸리면서 배가 갈라지는 전단 파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처음에는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았지만 적 함정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부분에 총 2톤가량의 미사일 4기를 달고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배머리와 꼬리 부분에 힘이 많이 쏠려 가운데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침몰 당시 나쁜 기상 상황도 전단 파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 지점에서 49km 떨어진 곳에 있던 또 다른 초기함인 속초함은 천안함이 사고를 당한 뒤 사고 지점으로 긴급히 출동해 밤 11시부터 76mm 함포 130발을 발포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몇 번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격하는 소리 나는 것 같고 사격은 그냥 당당당당 하는 총소는 소리인데 그건 이상한 소리예요. 레이더상에 나타난 물체가 천안함을 공격하고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북한의 함정인 것으로 판단해 발포했다는 건데 군 당국은 분석 결과 이 물체가 새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레이더 관측을 담당했던 예비역들은 새떼와 금속성 물질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정도의 군함 크기 새떼면 이제 그 크기에 비례해서 그 영상을 감식하면 이게 새인지 비행기인지 구분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거든요, 지금 거리상으로는. 군 당국은 사고의 진실을 밝힐 중대한 자료인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모든 사항들이 통신일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까지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지 됩니다. 하지만 군사 기밀이라는 교신 내용을 지난 2002년 연평해전 땐 공개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천안함의 속도와 이동 경로 등 각종 정보들이 자동 저장되는 KNTDS, 즉 해군 전술 지휘 체계라는 핵심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어떻게든 움직이다가 그게 되는지는 지금까지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NTDS 상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다 기동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식별할 수 있는 건 그거고요. 침몰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생존자 58명의 증언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열 영상 관측 장비 TOD 영상에서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난 1일 국방부가 추가로 내놓은 TOD 영상에 녹화된 천안함의 모습은 사고가 난 지 3분 뒤부터였습니다. 관측병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상부에 보고한 뒤 TOD 장비를 돌려 배를 발견하고 나서야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늦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TOD를 다뤘던 전역병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TOD 운영병들은 장비를 운용함과 시작과 동시에 VCR 녹화를 누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소리를 듣고 난 뒤 천안함을 발견하기까지 3, 4분이나 걸렸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매일 TOD병이 항상 오는 진입구역이기 때문에 천안함이 평소와는 다르게 육지에 근접했기 때문에 찾는데 30초에서 1분이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화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통상 TOD는 여러 초소에 설치해서 관측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다른 곳에서도 촬영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영상들을 충분히 더 좋은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그 전후 사건에 그런 실마리가 있는 영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든 정부와 군 당국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거나 정비 불량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의 어뢰나 기뢰 공격이었다면 안보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군 당국이 사고 원인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험난한 파도와 싸웠던 수병들,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구조대원들, 그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